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화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직후 거센 폭등세로 문을 열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며 다소 아쉬운 흐름 속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도 반도체와 AR 기술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는데요. 이 온기가 전달되며 오늘 우리 증시도 출발 직후 유가증권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유지되던 온기는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크게 둔화됐습니다. 외국인이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홀로 매수세를 견인하며 코스피의 상승 불씨를 겨우 살려냈지만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장중반까지의 급등세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발 기술주 훈풍으로 시원한 반등을 기대했던 오늘이지만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감과 장 막판 매물 압박을 극복하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장 자세한 상황과 특징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박서정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관련 이슈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반도체 생산 단가를 최대 10% 인상할 전망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원인인데요. 현지 시간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케이 아시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상된 가격은 2027년 초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가격 협상은 이미 이번 달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2나노와 16나노, 28나노 등 성숙공정 제품 가격이 최대 10% 오릅니다. 성숙공정은 TSMC 2분기 매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주력 분야입니다. TSMC가 가격 인상을 확정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과 퀄컴 등 주요 고객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UBS는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기존 7,500에서 8,1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남을 6개월간 S&P 500 지수가 전거래일 종가 대비 8% 이상 상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 들어서만 이미 8% 이상 올랐습니다. 따라서 8,100선까지 상승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UBS는 또 S&P 500 지수가 내년에는 8,9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키스파커 UBS 스트래티지스트는 기술 분야 이외에도 자본 지출과 수요가 확대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공지능 업사이클 2년 차에 진입하며 기술주가 주도하는 실적 성장이 훨씬 더 큰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강세 시각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실적 성장을 이끌어내며 S&P 500 지수는 올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2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단행한 스페이스 X가 다음 달 4일 상장 이후 첫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실적 발표 이틀 뒤에는 직원과 초기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가 일부 해제될 예정이어서 8월 첫 주가 스페이스X의 주가 향방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스페이스X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전거래일보다 3.08% 오른 123.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 당시 AI와 스타링크, 스타쉽을 앞세운 성장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육박했지만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며 IPO 공모가 135달러를 밑도는 수준까지 밀려났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브로드컴, 메타 등에 뒤처진 10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과도한 조정이라며 저가 매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공급망 원가 부담과 일부 주요 종목의 숨고르기 속에서도 기술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증시의 중장기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과 비용 악재를 극복할 실력 있는 기업 위주로 신중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이현경 아나운서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하는 시슐랭 가이드를 도입합니다. 맛집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처럼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기업이 기여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조사 공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매년 10개 기업에 시슐랭 마크를 부여하고 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 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제도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를 구체화하고 의료와 금융, 채용 등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공공조달 과정에서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AI 활용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산업 육성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AI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를 두고 산업계의 혼선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최소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조모라는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모는 조이 오브 미싱아웃의 약자로 기회를 놓쳐도 괜찮다는 즐거움을 뜻하는 말인데요. 올 초 증시 상승기에 투자 기회를 놓칠까 불안해하는 포모가 유행했다면 이제는 차라리 투자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심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AI 법제화, 그리고 변동성 높은 시장 속 신중해진 투자 심리까지 우리 사회 전반이 속도보다는 내실과 내실 있는 기준을 다져가는 흐름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기본을 지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팔자에 집중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복귀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잇따랐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 49.75% 상승한 6,797.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7,100선을 회복하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전거래일보다 2.25포인트 내린 751.09로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6,22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2,188억 원,
1조 3,96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코스피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위장으로 등을 돌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3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817억 원, 기관은 1,914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0.58% 오른 26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6천 원 떨어져 183만 원의 장을 마감하며 이 두 반도체 대장주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우와 삼성전기도 각각 상승하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에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RJ호텐이 1.83% 하락해 26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전거래일보다 1.51% 오른 10만 7,500원에 에코프로는 2.53% 올라 7만 7,1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로봇 사업 강화 기대감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한층 완화되며 훈풍이 불었습니다. 다만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기업 실적과 업황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실적과 업황이 확실한 기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며 지수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인데요. 다만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단기 시세 추종보다는 실적 발표와 산업 업황 개선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서정 아나운서,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계룡건설입니다. 이 계룡건설이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본격 착수 소식에 오늘 장중 내내 매서운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형 국책사업 호재와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자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오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공사 발주와 세종시 추가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린 건데요. 특히 계룡건설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종합건설사로 세종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인프라 공사를 다수 수행하면서 지역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과거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 초기부터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국책사업 확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증권가 역시 이번 세종집무실 건립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후속 프로젝트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18,500원으로 시작한 계룡건설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장중 11.23% 상승하면서 23,300원까지 치솟으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소폭 줄였고요. 마감은 18,74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계룡건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특징주,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인 로봇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전사 역량을 결집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그러자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차세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하는데요.
이를 통해 그동안 전사적으로 축적해온 로봇 관련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하나로 결집하고 중장기 로봇 전략 수립부터 핵심 기술 개발,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사업 기회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RX 사업 추진실 출범은 관련 역량을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이 함께 개발한 전투형 로봇계가 이르면 하반기 육군에 납품될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 등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로봇주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본격화와 전투형 로봇계 실전 투입 임박으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협력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해 LG CNS와 LG 이노텍, LG 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주 전반이 동반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는데요. LG그룹과 엔비디아의 AI 로봇 분야 협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AI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다시 주목받으며 LG그룹주 전반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시가 17만 6,100원으로 시작해 장중 19만 4,300원까지 상승했고 이후 18만 2,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들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XR 로보틱스입니다. TXR 로보틱스는 29.95%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12,54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보틱스 경험 사업 추진실을 신설해 로봇 사업 전반의 핵심 기술 개발과 상품 기획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낙수 효과 및 인수합병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생태계 확장 의지가 확인되면서 향후 대규모 지분 투자나 인수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로봇 테마 전반에 확산됐습니다. 더불어 AI 로봇 기술력이 부각됐는데요. TXR 로보틱스는 AI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투모로우 로보틱스와 산업용 및 협동 로봇 분야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은 이력이 삼성발 호재에 강력한 수혜주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상한가의 기쁨과는 반대로 코오롱 티슈진은 29.95% 떨어지며 3만 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틀 내내 하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폭락의 원인은 바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실패 소식 때문입니다. 12개월 시점에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했지만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 등 그룹주 전반에 걸쳐 극심한 패닉 셀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증상 개선 효과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보통 6개월 후 줄어드는 위약군의 플라시보 효과가 24개월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진 점이 통계적 차이를 좁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오늘 10월 발표될 동일한 설계의 두 번째 미국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FDA 품목 허가 전략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약 개발 동력 상실에 대한 시장의 강한 실망감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명암교차 그 자체였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몰리며 장중 눈부신 급등의 종목이 있는 반면 대형 악재가 터지며 끝없이 추락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더욱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증권가의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키움증권이 발표한 연쇄 폭락 이후 하단 테스트 구간입니다. 키움증권은 최근 국내 증시가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반영하며 급락했지만 이제는 하단을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일본 반도체주의 동반 약세를 비롯해 미이란 지정학적 갈등, 알파벳과 인텔,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 여기에 국내 금융당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발표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반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이번 하락을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보다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5.8배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점을 포함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즉 현재 시장은 기업의 실적보다 투자 심리 위축이 더 크게 반영된 상태이며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코스피가 6,000포인트 안팎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이른바 하단 테스트 구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와 미이란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되는 실적 시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알파벳 실적에서는 AI 투자 규모, 즉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이어서 발표되는 인텔 실적에서는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실제 서버용 CPU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AI 투자 효과가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실적 시즌이 AI 투자 확대가 실제 기업들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ETF 규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최근 국내 증시의 급락은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나타난 과도한 조정의 성격이 강하며 앞으로는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이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가가 시장 반등의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키움증권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번 실적 시즌을 차분히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극심한 심리 위축으로 지수가 과도하게 밀린 만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시작되는 실적 시즌의 결과를 차분히 확인하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비가 쉬어가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밤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는 매우 크겠는데요. 정체전선상의 폭이 좁은 비구름이 만들어져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과 그 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 모두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며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모레 금요일은 중부와 경부 북부에, 토요일은 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두 종목 모두 오전엔 사이좋게 기운 차리나 싶더니 오후에는 코스닥만 꾀꼬닥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온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이 코스닥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말없이 고개를 떨군 하루였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조금 회복한 모습이지만 오늘 그래도 제 개인적인 심장으로는 좀 아쉬운데요. 결국 오늘 국장은 맏형만 겨우 웃고 끝난 하루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현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은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현실이 온도차를 만든 하루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AI 인프라 기대감은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으로 쭉 이어졌지만 코스닥은 아직도 투자 심리 회복이 더딘 모습이었는데요. 기대가 시장 전반으로 퍼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투자자 여러분의 계좌에 상승의 바람이 더 넓게 불어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 장막판 숨고르기, 내일은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웅크렸던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 뜨겁고 시원한 상승 물결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록 장 막판 흔들림은 있었지만 외국인의 든든한 매수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우리 시장이 대외 불확실성을 딛고 내일은 더 힘차게 솟아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한층 더 따뜻해진 시장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